네, 지금까지의 상황 저희가 자막 등 이 화면을 통해서 요약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4명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이제 사고 원인과 진상규명을 위한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순간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관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수색은 실종자 수색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참사 원인을 놓고 대규모 수사에 나서고 있죠. 네. 충북경찰청은 88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역시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그리고 흥덕구청 등 지자체와 경찰, 그리고 소방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우선 참사 당일에 사고 원인이 1차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고 직접 원인을 보면 집중호우와 제방 붕괴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 지하차도에서 직선거리 500m가량 떨어진 미호천에 다리 확장 공사를 위해서 쌓아놓은 임시 제방이 폭우에 무너지면서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공사를 진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자연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쌓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규명 대상이 될 겁니다. 예, 사전 과정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참사 당일에 어떤 대처들도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침수 전에 금강 홍수 통제소는 지자체에 여러 차례 하천 범람 경고를 전했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홍수 통제소에서 구청 담당과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빗물이 제방을 넘어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니 조치를 하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차도 진입을 막는 교통 통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건데요. 게다가 이 부분을 놓고 지자체 간의 책임 공방이 이뤄지는 형국입니다. 먼저 전화를 받은 흥덕구청은 상급 기관인 청주시청에 보고했다는 입장이고 또 보고를 받은 청주시청은 사고가 난 지하차도가 관할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도로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가 미호강 홍수 경보를 받아서 CCTV를 지켜봤다면서도 무너진 제방의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0cm가 되면 보통 승용차 바퀴가 반 이상 잠기는 그런 깊이이기 때문에 그 운행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 사고 임박하기 전까지도 그런 징후가 없었고 또 더군다나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제방이 유실이 되면서 그 유입된 하천수에서 지금 박스가 침수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충청북도 도로과장님 말씀 들어봤는데 그 앞서 아까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홍수통제소에서 구청 당당까지 전화를 걸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고 직전에 주민들 역시 위험 신호를 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고가 발생하기 적어도 한두 시간 전부터 소방과 경찰에 주민들의 신고가 1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오전 7시 50분쯤에 파악된 바에 따르면 사고 발생 50분 전부터 소방에 미호강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제방이 무너진 사실을 소방에서 확인을 해서 청주시 당직실에 사실을 알렸는데 조치는 없었고요. 또 경찰에도 사고 발생 전에 지하차도 차량 통행을 막아야 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현장 도로 확장 공사 현장 감리 단장이 당일 오전에 2차례나 경찰에 직접 침수 위험을 알렸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신고받은 경찰은 가보겠다면서도 그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궁평 1 지하차도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안타까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건데 이 책임 소재가 규명이 되면 처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경찰은 우선 이 참사에 중대재해 시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중대시민재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공중 이용시설로 분류되는 데다가 사망자는 14명에 다다르고 있고요.
또 법령상 책임 대상에 지자체장 등이 포함되는 만큼 중대시민 재해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유족분들은 명백한 인재라고 거듭해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확인한 그런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유족들을 만나 뵀는데 네. 이제 YTN이 저희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오송역으로 향하는 747 버스를 탔다가 참변을 당한 희생자의 가족분들을 만나봤는데 네. 이제 구조자 명단에 포함돼 있을 거란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결국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한 외삼촌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울먹거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직도 상식적으로도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인재 아닌 인재 같은데 인재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유족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번 사건. 여러 번 이게 반복되는 참사인 만큼 철저한 조사랑 개선도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좀 종합을 해주시죠. 네,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11시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네. 사망한 사람은 41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경북 예천에서 사망자 2명이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 지금 경북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모두 21명, 실종자는 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 당국은 군과 경찰, 소방 등 1,800여 명과 또 굴삭기 등 장비 80여 대를 현장에 투입해서 나머지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충청과 남부 곳곳에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령이 된 만큼 추가 비 피해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빗길에 교통사고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오늘 네. 오전 10시쯤 찍힌 영상입니다. 대전 남부순환 고속도로 구봉터널 인근에서 찍힌 건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보다시피 이제 완전히 옆으로 기울어서 이제 통행도 제한되고 있는데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실 건데요. 앞선 사고에서 4시간쯤 흐른 이제 여주 휴게소 근처 영상입니다. 화물차가 빗길 추정 사고를 당한 건데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화물차에 실려있던 병맥주가 도로에 와르르 쏟아지면서 운전자들이 힘을 모아서 수습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는데 현재 2개 차로 통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져 있던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화물차가 피하려다가 기울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빗길 교통사고 제보 화면까지 김혜린 기자가 알려줬고 잠깐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까지는 일단 고비라고 했으니까 빗길 사고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고 김혜린 기자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